저희가 지금 계속 걱정이 되는 게 이걸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계속 대학 관련된 거를 검색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으로 걸린다 이거. 저는 공부를 위한 거였다는 거. 저 범죄와의 전쟁에서 네. 최민식 씨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일본 애들 막 뽕마다 막 오줌 질질 싸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뭐야 이제 성대모사. 아 막 그렇게 하거든요. 비슷했어 근데 약간.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59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그리고 지난주부터 합류한 박가영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는 아직 그 지난주 방송이 올라가진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녹화 기준으로. 팟빵은 올라갔더라고요. 네. 반가워하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싫어한다기보다는 똑같은 바보가 왔는데 왜 바꿨냐? 뭐가 차이냐? 뭐가 차이냐? 왜 바꾼 거냐? 그러니까 싫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바보인데 왜 바꿨냐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아 똑같은 바보면 익숙한 바보가 낫다. 약간 이런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아니죠, 새로운 바보가 나온 거죠. 이빠하고 어바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지금 익숙한 바보, 어색한 바보. 예. 자, 근데 우리 첫 회였으니까 좀 어색해서 분위기 좀 보신 것도 그럼요. 있고 네. 제가 박가영 아나운서를 좀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나름 학구파예요. 네, 되게 열심히 하고 성실한 타입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앞으로 좀 빛을 발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 이제 대마 펴도 돼요? 카톡에 해갖고 새벽에. 새벽에 그래서 뭐야? 그래서 은팔찌 보낸다. 나가도 돼요 이거? 마약류에 민감하셔. 예. 마약류에 민감. 경찰 출신이라 마약류에 민감하셔. 본업에 민감한 본업에. 아니 근데 굳이 어제 카톡으로 저렇게 말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굳이 염전에 대고. 그래서 경찰 교수님 출신이라 오랜만에 마약에. 경찰 학교 때부터 배웠던 얘기를 하다. 교수님인데 경찰 학교 때부터 한 30년 전 얘기를. 아니 저희 PD가 그 그래프를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각종 마약, 담배까지 네. 포함해서 그 외에 자, 스테로이드 제품, 스테로이드제까지 해가지고 네. 그 중독성과 뭐 이것 위험성 뭐 위험성 이런 걸 그래프로 그래프로 만들었는데 담배가 훨씬 중독성도 강하고 위험도도 맞아요. 높더라고 네. 대마보다 술도 그렇고. 그래서 그 우리 카톡 방은 그냥 어떻게 일부 조정을 해서 그냥 다 보여주게 맞아. 왜냐면 박가영 아나운서는 자기 캐릭터가 너무 뚜렷했던 게 제가 그 책을 보다가 그 표가 있어가지고 이제 단체방에 공유를 한 건데 그 밑에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인용을 해서 마약을 어떻게 다루는지 코난의 한 장면을 이용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확실히 역시 자기 분야가 뚜렷하다. 네네네. 그런 걸 오래 했었던 거잖아요. 네. 자 어쨌든 박가영 아나운서의 캐릭터와 배상훈 교수님의 캐릭터가 충돌하는 시절이었어요. 세계관이 충돌했어요. 앞으로 이 두 세계관의 충돌이 또 제일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프로파일러와 탐정은 완전 다른 겁니까? 다르죠. 그런 애들 우리 상대 안 해. 사설은 상대 안 하시는 그래서 코난에 민감한 거였어요? 대마에 민감했던 거야? 둘 다 다지 뭐. 코난에. 그 어디 개기야? 어디 탐정 이야기를 듣는데 아니 다른 나라에는 사설 탐정이 있고 우리나라도 있죠 요즘에. 쓸 수는 있습니다. 자격증은 없고. 아 그래요? 시험이 없는 건가? 자격증이 없는 거군요. 없습니다. 민간으로 아무나 쓸 수 있지만은 네. 정식. 정신소가 탐정 역할을 보통 하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그냥 민간 조사관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자격증을 발급하는데 전혀 국가 자격증 아닙니다. 근데 미국은 탐정이라고 하는 별도의 국가 아니 뭐 주정부에서 보증하는 게 있죠. 영국도 있는 거죠 그러면? 예, 영국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셜록의 나라니까.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없습니다. 그러면 코난이 막 마약 막 찍어 먹어보거든요. 그런 거 절대 안 되는 거죠. 안돼. 왜냐하면 그러니까 만화로 배운 상식의 위험성이 자 여기서 바로 다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독극물일지 몰라요. 그게 마약이 순도가 얼마라고 생각해서 이게 하는 거지 실제로 큰일 납니다. 거기에 독극물이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손에 이렇게 찍어 먹을 정도의 양이면 그렇죠. 즉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어요. 0.03g이면 약간 그거를 한 건데 그것도 희석해서 물에 해는 건데 이거 뭐 밀가루야? 이게 왜 그러냐면 투캅스에서부터 이게
뚝값에 권영훈이나 뭐 저기 안성기가 막 한 번 찍어 먹어본 다음에 계속 먹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막 입 안쪽에다가 그걸 막 이 닦고 막 그런 장면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약간 클리셰처럼 우리나라 영화에도 형사 영화에도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자 그리고 만화 보고 그런 거 배우면 안 된다. 네. 박가영 씨. 네. 섣불리 따라하면 안 되고 증거물을 그렇게 훼손시키면 안 되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안 됩니다. 그 양의 차이가 나면은 형량에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짤이 되게 웃긴 게 코난이 계속 찍어 먹어. 이거 중독자였어. 그거 누가 가공한 거 아니야? 원래 그래? 아니. 실제로 그래? 실제 원래. 고전 짤이에요. 아. 네, 계속 진짜 계속 찍어 먹어요. 그 짤에서. 아 나는 누가 그걸 반복적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줄 알았어. 실제 짤이에요. 계속 먹어. 코난이 좀 독특한 만화입니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보셨어요? 예, 저도 봤죠. 예. 코난 보긴 보셨어요? 만화를? 그럼요. 예. 그래요? 그럼요. 책으로? 예, 그럼요, 당연히. 욕하면서 보셨구나. 이런 씨. 이게 안 돼 이거. 이거 아니야. 왜 이렇게 그래? 약간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왜 이렇게 욕을 해? 여기서 한 거 아니야?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욕을 하시냐? 아니 근데 좀 찾아보니까 셜록 홈즈도 약했던데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모르핀이랑 코카인. 네, 코카인 중독자였어요. 왓슨이 막 그래서 오늘 뭐 할 거야? 모르핀 할 거야? 코카인 할 거야? 막 약간 이렇게 물어보고 막 네네네. 그러는데.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본 거에는 다 빠져 있죠. 어렸을 때 제가 봤던 홈즈 시리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 원래 원작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극성제와 진통제를 섞어서 먹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안 받던 그렇죠. 예, 시절이니까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때 당시에는 몰랐겠죠 아마. 그렇죠. 뭐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특히 뭐 몰핀류나 이런 거는 20세기까지도 일본에서는 그냥 먹여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위해성을 전혀 몰랐군요. 아니요 일본은 알면서도 합니다. 그 일본 놈들이 나쁜 놈들이란 건 네네. 알면서도 했다는 예, 게 예, 문제인 예. 거고 그럼 서구는 자국민들한테도 그렇죠. 노동자들의 노동을 그렇죠. 노동력 상승을 예. 위해서. 네네네. 그건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지난주 오프닝이었죠.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호텔과 클럽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집단 환각 파티를 벌인 남성 6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고 합니다. 자, 이 중에는 코레일 직원도 있었고요, 사회복무요원도 있었고 학원 강사 등 뭐 다양한 직업군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60명 모두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에이즈가 감염되는 이유는 주사기를 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주사기 같이 써요 주사기를? 한 주사기에 희석을 해서 이만큼을 넣는데 이게 몇십 명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주사기를 쓴다는 생각을 못하면 마약에 취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돌려 쓰다 보면 다 에이즈가 자면인 이유가 주사기 공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사기- 나는 그래서 때로 뭘 아니다 그거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엉덩이를 거기까지는 아니야. 엉덩이 주사. 엉덩이 주사. 여러분 엉덩이 주사. 이럴 거면 오늘 그냥 식구 진짜 닮아요. 어차피 뭐 주제도 마약이고 하면 뭐 그렇게 근데 했죠. 아 그래 엉덩이 주사. 마약 주사도 엉덩이 주사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엉덩이는 안 되죠. 혈관 주사가 아니니까. 정맥 주사.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몰랐는데 의학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사기를 피하 주사기라고 피하 주사기. 이 발명이 되고 나서 굉장히 안전해지고 깨끗해졌다. 그리고 에이즈 이거 돌려서 써서 이제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사기를 뒤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사기를 국가에서 무료로 바꿔주는 걸 정책으로 한 나라들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나라의 에이즈가 급감한. 그리고 이걸 첫 번째로 시행한 사람이 네. 영국의 마가렛 대처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굉장히 이 주사기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 주사기 오사용으로 인한 그 질병 감염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약은 주사를 이용한 마약 하시는 분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마약쟁이들은 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그렇죠, 있으니까. 60명이 그래서 그랬군요. 네. 자, 그래서 올해 마약 사범이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 대책이나 관련돼서 이제 마약 하던 사람들을 다시 갱생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치료를 시키던 해야 될 텐데 이 관련된 시설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제 21곳이 지정돼 있지만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데는 2곳, 3곳밖에 없습니다. 아. 일반 병원에 그런 데에 전문의들이라든가 네. 없어요. 그러니까 지정은 되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의 일부. 근데 그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건 또 그 다른 환자들이 있으니까 네. 못 섞는다 해갖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수요가 확산되는.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알겠습니다. 요즘 들어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갑자기 요새 들어서 급증한 게 아니라 단속을 좀 많이 하면서 적발이 많이 된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맞습니다. 보여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정권 초기에 한동훈이 FBI에 갔다 오고 막 뭔가 조짐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책 사항으로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요구하잖아요. 마약 수사를 해야 된다. 네. 마약 수사가 왜 이렇게 마약이 이렇게 퍼진가? 전 정권에서 마약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그 사실 통계에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범죄의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다뤄야 될 부분을 정신 원리로 하다 보니까 마약이 진짜 폭발한 것처럼. 근데 늘어난 건 맞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늘어난 건 아닙니다. 네. 이게 뭐 오늘 이야기할 핵심 주제이기도 해요. 음. 지금 마약을 다루고 있는 현 정부의 어떤 이런 방식이 정당성 없이 정권을 취했었던 정권들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 국민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었던 거였거든요. 아, 그 방식이 그래서 유사하다. 굉장히 유사하고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면 마약을 지금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진짜 이게 국민을 위한 거라면 이런 단속을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해서 표현할 게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네.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 준비는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발만 계속하고 있는 그래 놓고 상황이니까.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언론 보도를 한다거나 지금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전에 정권은 잘못됐고 이 사람들 지금 때려 죽여야 될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는 건 지금 마약을 국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군부가 했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마약을 팔고 마약으로서 많은 이득을 취하는 자들, 범죄자들은 분명히 잡아야 돼요. 근데 거기만 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핵심은 아까 김전수님 앞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마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하고 이건 부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뒤집어지는 부분 때문에 정통성 없는 정권이 마약을 가지고 정권을 유지하는 방식이 신군부 방식이죠. 마약 아까 이제 사장님께서 마약쟁이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사실 그게 이제 박정희 정권부터 신군부가 했었던 프레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물론 제가 그래서 마약쟁이들을 옹호하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마약 네. 하시는 분들을. 근데 설문조사를 해보면 마약했었던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이걸 접했냐 무슨 범죄나 이런 걸로 접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 친구를 통해서 혹은 지인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80% 이상이에요. 네. 나쁜 건 줄 모르고 접한 겁니다. 근데 이게 중독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약쟁이가 된 거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을 그냥 악마화할 거냐? 네. 그게 아니라 국가에서 진짜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시 정상인으로 돌려놓을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된다. 아, 알겠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기 네.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인식이 박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듣고 과연 또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지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마약 이야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고위층 관련된 마약 사건 제가 제보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야, 절대 수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요. 사실 마약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고위층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마약도 고가품이기 때문에 네. 돈 많은 사람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더 구하기도 쉽고 노출되기도 쉬운데 정작 잡히는 사람들은 아예 밑에 피라미드리죠. 피라미드만 잡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철저하게 보호받더라고요. 그래서 수사도 안 되고 취재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액상대마라고 하는 거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모여갖고 그거 클럽에서 그거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노출이 안 되는. 사실 황하나 사건 때 노출된 부분이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추적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추적이 안 됐어요. 상선 추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비판을 하죠. 상선 추적을 해라. 근데 안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사용하는 브랜드 MC장원이 선택한 브랜드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블랙앤데커 핸드 블렌더 광고입니다. 블랙앤데커에서 최초로 주방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M장기획에서 최초 공개와 동시에 특별 혜택가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가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기 좋은 무선 핸드 블렌더입니다. 3가지 헤드 구성으로 과일 주스, 생크림, 우유 거품 등 다양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블렌더 구성 중에 우유 거품기가 있어서 집에서도 쉽게 우유 거품 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좋아 풍부한 거품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 시 과일과 무선 블렌더만 챙겨가시면 바로바로 신선한 과일 주스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신혼 부부 또는 집들이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특별히 포토 상품평을 작성해주시는 모든 고객분들께는 M장 로고 우산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M장 기획 무선 블렌더를 검색해 주세요. 블랙앤데커. 네. 저희가 장난으로 맨날 이제 블랙앤데커라고 네. 까맣고 큰 네. MC 장원. 네. 에? 까맣고 되게 큰 MC 장원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까맣잖아. 나 까맣잖아.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대해서 찌그려? 네가 나에 대해서 알아? 아니 되게 정색하면서 보셨어요라고.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 확인되지는 않은 거니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늘 느끼지만 블랙앤데커 공구함이라고 해요. 이거 제품 구성이 네.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네. 사장님 잘 열지 못해서 그렇지. 아니에요. 잘 열어서. 자, 여기 보시면 네. 야 이거 거품기 있구나. 아. 자, 이렇게 집에서 라떼도 즐길 수 있고. 반죽기 거품기 다 있어요. 네, 요걸로 반죽도 가능하고. 네,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뚜껑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가는 거, 믹서. 믹서. 그래서 제가 거품 내는 거 저 보여드릴까 하다가 과일을 이제 믹서를 하는 거를 이제 믹서 기능도 되니까 네. 이걸 한번 직접 갈아보려고. 테스트를 직접 한번 가라고 했어요. 네. 요거를 바나나가 좋네요. 실하네. 아, 이런 거 좋아하셔. 김재훈 선생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자, 김재원 쌤 사이즈로 만들어. 그렇죠. 아니 자,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트 좀 넣어야겠죠? 네. 네. 요구르트가 있습니다 안에. 네. 그다음에 자, 이게 이제 버튼 양쪽으로 다 있어서 네. 하나만 누르면 작동을 안 해요. 두 개를 다 누르면 작동이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네, 안전을 예. 위해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이제 예. 뭐야? 그냥 쑥 깔리는데? 쭉 거품이 올라오면서 야, 순식간에 갈리는데 이거? 네, 그렇죠. 다 갈렸어. 지금 한 20초 됐죠. 예. 다 갈렸어. 요구르트를 조금 더 넣으면은 좀 약간 끝.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금방 되네요. 아침에 이제 요거트나 이렇게 과일 갈아서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네. 아침에 되게 간편하게 또 이거 청소하기도 쉽잖아. 물 넣고 그냥 쭉 하면은 네네네. 깔끔해도 색채가 되니까. 이 블랙앤데커는 이제 모터 들어가는 제품들은 다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원래 공구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강력한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자, 더 단단한 바나나 말고 더 단단한 과일도 금방 갈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블랙앤데커의 핸드블렌더 구매하시고 M장기획 로고가 들어간 우산까지 저도 탐납니다. 네. 꼭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은품으로 드려요, 우산은. 번들번들 피지 때문에 고민이시라고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머드팩 하나면 피지는 물론이고 묵은 각질까지 싹! 매끈하고 광나는 꿀피부 완성! 당김없는 완벽 세정의 아이세라 클렌징 폼과 잠자기 전 피테라의 놀라운 효능 아이세라 수면팩까지
3스텝으로 관리하시면 이보다 완벽한 기초 피부 관리는 없습니다. 맑고 빛나는 피부를 위한 15분의 마법 아이세라는 소노코스탄넷과 EJ몰에서도 쉽게 구매 가능하며 피부빨을 살리는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 50% 한정 수량 할인 및 자사몰의 룰룬렛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사몰에서 회원 가입 후에 구매 시 혜택이 즉시 사용 가능한 적립금 3,000원 드리고요. 그리고 배송비가 무료라고 합니다. 15,000원 이상 구매하시면요. 자, 이거는 뭐 클렌징 폼이랑 다른 제품 하나만 구매하셔도 15,000원은 그냥 넘어가니까요. 네, 바로 무료 배송으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자분들은 또 피부 신경 많이 쓰시니까 이것저것 많이 발라 보셨을 거 아니에요, 박가영 아나운서. 네. 제가 요새 약간 클렌징 폼이 아이스라 클렌징 폼이 다 떨어져가지고 다른 거 쓰고 있었더니 지금 약간 번들거리지 않나요? 그래서 다시 좀 저도 요거 할인 또 해준다고 하니까 네. 다시 아이스라 클렌징 폼 사가지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빨리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송도 금방금방 되니까요. 네. 게다가 이 가장 신기하고 가장 이 효능이 좋은 제품이 바로 이 수면 팩입니다. 맞습니다. 사용하기도 편하고 팩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씻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냥 바르고 주무시는 데는 크림 타입의 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만 부지런하신 분들은 피부 관리에 좀 더 신경 쓰시는 분들은 머드팩까지 완벽하게 관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역사의 피셜 그놈의 영원한 친구 소노코스 아이세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세라가 잘 돼야 저희 그놈도 잘 됩니다.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안 써도 유일하게. 사주세요. 유일하게 아무 광고 없을 때 아이세라 하나 딱 들어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럼요. 네, 그 의리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아이세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의리로 사실 하는 게 아니에요. 제품 효능도 좋으니까 품질도 좋으니까 믿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노코스 아이세라였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오프닝 토크에 이어서 주제를 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마약 강국 대한민국입니다. 마약 강국이요. K마약. K 들어가요. 마약 강국 전통의 마약 강국 대한민국의 아니, 마약의 역사. 네. 전통의 마약 강국이란 말은 굉장히 생소한 게 네네네. 저희는 마약 청정국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원래 마약이 지금 요즘에 이제 계속 언론에서 나오니까 이제 그거는 마약을 아니, 그 몇몇 방송인들이 그런 오해를 받긴 해요. 그폼 좋으면 네. 약 빨고 약 방송하는 빨고 네네네. 그런 얘기가 굉장히 흔하게 뭐 네. 댓글에 달리기도 하고 네네네네. 일상 대화 속에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그 밈처럼 쓰는 말이지 그쵸.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진 않은데 마약 강국이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좀 불편한데. 불편합니까? 근데 이건 아픈 역사도 같이 있는 거죠. 왜냐면 마약 강국이 되는 데에 큰 역할을 했었던 건 이제 식민지 시기가 네.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마약 강국이라는 걸 붙일 수 있는 건 사실 마약에는 유통과 소비가 달라요. 우리가 지금 딱 생각했을 때 마약 강국들을 떠올려 보시면 어디가 있죠? 뭐 미국, 콜롬비아. 남미. 중남미? 중남미. 어. 근데 여기 이제 교수님은 미국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경찰이시니까 네. 그렇게 전- 얘기하는 거죠. 전 왜냐면 소비 측면에서 소비의 측면에서 보는 거고 생산 측면이. 예. 생산과 소비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산하는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멕시코나 콜롬비아 네. 이런 나라들은 마약을 생산하지 못해요. 비싸서? 비싸서. 네, 미국에 보내는 거죠. 한국도 그걸 소비를 못한다. 네, 겪었습니다. 소비를 하고 싶으면 돈이 없는 거죠. 소비를 하고 싶었지만 정확히 말하면. 돈이 없었던 시절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6, 70년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실 마약도 사치품이잖아요. 그렇죠. 예. 엄청난 고가의 사치품이죠. 사치품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살 사람들이 없었구나. 네. 이 땅에는. 그때는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주로 이제 파는 곳은 일본이었고요. 일본에서 소비되던 게 80년대가 들어가면 막힙니다. 막혔을 때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느냐? 마약 청정국이 됐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네. 일본으로 가던 게 거의 전량 다시 한국으로 유통이 내수가 됩니까? 내수가 열렸죠. 80년대가 되면. 생산 시설은 있는데 네. 그거를 놀릴 수 없으니까 나가는 게 퉁겨져 갖고 들어오는 네, 형태가 네.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그린 영화가 마야광이라는 네. 영화. 송강호 씨. 네, 보시면 일본으로 막 그러잖아요. 이게 애국이다. 그렇죠. 일본으로 마야 어. 필로폰을 수출하는 건 애국이다. 요 논리가 80년대가 되면 막혀요. 네. 예, 전두환의 신군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일본과 계속적으로 일본 쪽에서 요구를 하거든요. 못하게 해라. 막아달라. 못하게 해라, 막아달라. 마약 수출하는 거 막아달라. 네, 막아달라라고 해서
원래 일본에서 유통이 되던 히로뽕이죠. 네. 히로뽕의 한 90% 가까이가 한국산, 그것도 부산에서 네. 만든 마약 그 히로뽕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막힌 다음엔 대만에서 생산한 히로뽕으로 대체가 되거든요. 80년대가 되면. 네네. 근데 이걸 계속 생산하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생산하던 사람들이 이걸 그냥 버리겠어요? 네.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지역이 매해 그 북상을 해요. 네. 부산에서 하던 게 충청도로 올라오고 충청도가 경기도, 이게 수도권으로 서울로 쭉 올라오는 경로를 밟거든요. 그래서 뭐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80년대 중반에 네. 조사를 했을 때 한국의 히로뽕 네. 중독자들이 몇 명이냐. 아까 처음에 그 방송 시작할 때 저희 네. 지금 2만 명 막 이런 얘기 올해 나왔잖아요. 2만 명. 마약 사범. 네. 네. 80년대 중반에 몇 명 정도였을 것 같으세요? 80년대 중반에 네. 그때 우리보다 그때 지금보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인구도 인구는 비슷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차이 나진 않아요. 80년대 40년 중반이면. 전이니까 2만 명, 5만 명, 13만이었어요. 13만이요? 훨씬 많네. 그만큼 히로뽕 중독자들이 많았어요. 야, 근데 아니 왜 마약 청정국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다녔지? 근데 그거는 전두환 신군부에서는 한국은 안전한 나라. 그렇죠. 거리는 안전해. 정의로운 국가. 왜? 아,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88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거리가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은 왜 올림픽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미 그렇게 벌어지고 있었죠. 그러면 그 15만 명은 거의 대부분 상류층이었겠네요. 그것도 아닌 것 그것도 같은데. 아닌 게 이 네. 조사를 해보면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나와요. 네. 이게 뒤가 설명할까요? 앞에서 먼저 털까요? 이건 먼저 털죠. 일단 뭐. 알려주세요. 의식의 궁금합니다. 흐름대로 가시죠. 예. 80년대가 되면은 같이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마약 소비와 함께 같이 늘어나는 네. 게 뭘까요? 술, 그렇지. 술과 어, 마약 같이 좋은데? 빨아야죠. 술과 연결된 겁니다. 저는 늘어난 거 섹스. 그것도 같이 느는데 근데 그 술과 섹스가 같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클럽? 나이트? 그 비슷합니다. 모텔, 유흥업소. 유흥업소. 유흥업소가 늘면서 네. 히로뽕을 하는 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업소녀들. 업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히로뽕 이 그 소비량이 는 거죠. 그 세계에서 서로 또 이렇게 그렇죠. 한 번씩 주고 네네네. 이렇게 유통이 됐구나. 그리고 거기에 오는 남성들한테도 연결이 같이 되는. 연결이 되면서 이제 유흥업소가 퍼져나가면서 네. 이 유흥업소가 원래 70년대까지는 엄청 막아놓거든요. 근데 80년대가 되면 자유화 조치가 자유화 조치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통행 금지가 사라지잖아요. 네. 술집을 24시간 할 수 있는. 네, 밤새 술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유흥업소가 거의 2배 가까이 늡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를 중심으로 히로뽕 소비가 늘고 같이 이제 네. 성장을 해 나갔죠. 아.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꼭 상류층들만의 문화라기보다는 뭐 그들도 있지만 유흥업소 그다음에 연예계 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게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70년대 80년대에 일본으로 수출되는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때도 많이 가기도 예. 했었죠. 근데 이게 그 올림픽을 하는 그 과정에서 차단이 되면서 그게 유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할 그게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흥업소 종사한 여성분들이 일본으로 진출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일본 진출길이 막히니까 다시 다시 유턴을.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유흥 시장에서 그렇죠. 활동을 그렇게 하셨군요. 그렇게 되면 시장을 확대해야 되니까 네. 24시간 영업이라든가 클럽, 유흥주점 이런 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술과 마약과 여성 관련된 사업이 확장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도 이제 전두환의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전두환의 3S 정책과 네, 그렇죠. 같이 예. 맞물리면서 맞물리는 거죠. 네. 유흥업소도 엄청 많이 생겨났잖아요. 네. 그런 역사가 같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네. 한국은 이런 표현을 하기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전통적으로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었었던 기간은 오히려 짧죠. 굉장히 짧습니다. 원래는 마약이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되는 곳이기도 했고 네. 그게 내수로 확장되던 시기도 있었다라는 네.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김전 선생이 유일하고 네. 혼자 뒤집어 쓰도록 우리가 방치. 아니 이제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 네, 그렇죠. 사실 이게 김재원 선생님이 저도 물론- 논문 본 거예요. 제가 보니 마약 후보자. 아니 그렇게 뭐 고급 정보에 접근성이 뛰어나신 분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뭐 제가 뭐 네네. 마약에 대해서 무슨
뭘. 아니 근데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게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마약 생산이 가능하게 됐는지부터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알려면 이제 네. 마약의 역사에서부터 시작을 네. 해야겠죠. 마약의 예, 가보죠. 마약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도 마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카페인. 네, 카페인. 카페인이죠. 일단 마약이라고 하는 걸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저도 솔직히 무슨 생명공학과 나온 거는 아니니까 신경계에 작용하여 진통, 마취 혹은 정반대로 각성 효과를 나타내고 습관성이 있으며 장기 복용 시 의존 증상이 발생하는 물질을 총칭합니다. 그럼 니코틴, 카페인 다 마약, 합법적인 마약이잖아요. 다.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진통제, 스테로이드 들어가는 진통제 저 통풍 때문에 먹거든요. 넓은 의미에서 다 마약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제가 통풍 때문에 먹는 그 스테로이드 들어가는 진통제 같은 경우는 정말 아플 때만 선생님이 먹으라고 처방자 없으면 못 먹는 약이거든요. 근데 그걸 먹으면 마음도 안정이 돼요. 마음에서 느끼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도 그 통증 물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진통제를 먹으면 그것도 같이 진통이 되는데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 네. 기분 커피 먹으면 약간 그런 각성을 아침에 하잖아요. 쫙 올라온 느낌이 있어요. 네네. 아니 커피 텐션업. 먹기 전까지는 잠이 안 깬 것 같아. 커피를 먹어야 내가 진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이제 의존도가 상당히 심각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러면 두 개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각성과 의존. 그런 마약입니다. 저는 각성과 의존에 굉장히 취약한가 봐요. 담배도 많이 피죠. 네. 그 여자 자위도 많이 하죠. 여자도 의존하고 성도 치킨, 의존하고. 치킨 중독도 심하거든요. 심야 치킨. 근데 이제 치킨이 신경계에 작용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니까. 행복해집니다. 엄청 도파민. 그걸 어떻게 도파민. 단백질, 탄수화물 중독, 단백질 중독 뭐 이런 거. 탄수화물 중독. 심각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조금 줄여서 대한민국 법률로 들어가면은 조금 네. 좁아질 수 있겠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는 일단 마약, 그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를 뜻합니다. 근데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인 및 그의 알칼로이드와 화학적 합성품 요거랑 이제 대마 요렇게가 이제 마약의 법률적 근거 안에 들어가는 네. 거죠. 음악은 유일한 국가가 허락하는 유일한 마약. 음악은 분류가 돼 있지 않고까지. 예, 마찬가지로 그게 어떻게 신경계에 작용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를 해서 전통적으로 마약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천연 마약을 분류를 하면 네.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크게 네. 대마, 아편, 코카인 요렇게가 되는데 요거는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대마는요. 네. 어떤 그 연구에 이렇게 비유를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건 네. 쌀이나 밀 때문이 아니라 대마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역사가 그만큼 오래됐다고요? 대마를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거 피웠을까 혹은 먹었을까라고 하면 한 기원전 10,000년까지도 봅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군요. 네, 이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마취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개가 사람들한테 이제 키워지게 되잖아요. 야생 동물이 이게 굉장히 오랜 시절부터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인류가 특정 지역에서 인류라고 하는 이들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순간이 개의 이동 경로랑 비슷하대요. 그만큼 개랑 인간이 가깝다는 거죠. 네. 개와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대마입니다. 그래요? 대마를 끼면서 가요. 대마 불사구나. 그렇죠. 웃어줘야 돼. 이거 비웃는 거지. 조롱을 해? 사장님을? 아니 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왠지 센데. 순식간에 토스에서 때렸어요. 네. 근데 대마는 왜 그렇게 같이 그러면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었냐? 네. 단순히 피워서라기보다는 옷을 만들 때도 써요. 맞아요, 맞아요. 직물로 만들어. 버릴 때 직물로도 쓰거든요. 덕킹에 그다음에 나오잖아요, 덕킹. 네, 먹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퍼져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고 네. 이 대마 같은 경우에는 그 대마를 주로 이제 피우는 나라들에서는 마리화나라고 네.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마리아와 후아나 네. 이 여성 이름이에요. 아. 네네. 합성어는. 그걸 합성 그러니까
흔히 쓰는 여성 이름 두 개를 합쳐놓은 게 마리화나거든요. 우리가 철수 영희처럼 네네네네. 철이용.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데미지 없고. 싸우지 마세요. 네네네. 아 오늘 존나 꼴리시네. 초반에 몇 개 세게 맞았어. 그걸 피우면 네. 약간 그런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가장 흔한 여성 이름 두 개를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아, 마리아와 후아나.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의노로 네. 그 MJ라고 한대요. 마리아 후아나의 앞 글자만 따서. 네네네. 그 후아나가 그 이제 스페인어로 J거든요. 그래서 이제 MJ라고 부르는데. MC 장원. 그러네. M장이네. 아, M장. M장이네요. M장. M장이라고 불러요. 거기에서 마약 같은 메리 제이만 대마 같은 메리 거다. 제이만 생각했는데 M장 상상도 못했다. 마이클 조단. 어. 마이클 잭슨. 네. 그러네. 네, MJ 다 많아. 그래서 그 래퍼들이 메리 제인을 그렇게 찾아요. MJ랑 메리 제인을 찾는 게 그게 이제 마리화나를 뜻하는 뜻하는구나. 은어로. 그만큼 보편화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마약인 거죠. 근데 래퍼들이 그거 하면서 악상 떠오르고 막 네. 랩 쓰고 그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사실. 그래서 이걸 사실은 이게 그 70년대에서부터는 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흔히 얘기하는 이제 유럽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대마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조금 네. 네. 나아가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게 꼭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마약류로 네. 이제 그게 접근이 돼서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몇몇 주에서는 이미 그냥 합법화를 네. 하는 아마 경우도 콜로라도주에 특별한 구역이 있어. 거기서 피면은 뭐 불법이 아니면. 근데 이제 입문용 마약이라는 또 그렇죠. 그 오명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다른 바약으로 올라간다.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근데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입문용 마약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따지면 마약이 담배가 더 위험하다라고 하시기도 이거는, 하더라고요. 네, 이건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죠? 예, 이건 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네. 그게 중요하죠, 사실. 네, 이게 불법화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건 뒤에 이제 한국의 네. 마약 역사에 설명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대마가 이제 그렇고요. 두 번째로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마약이 이제 아편이죠. 양귀비에서부터 네. 시작하는. 근데 이제 양귀비에서 째가지고 그거를 이제 만들면 그때 이제 아편 전쟁 편에서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봉오리를 상처를 내갖고 진액이 나오면 네. 진액을 다 일일이 손으로 다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특정한 구역에서 할 수밖에 없는. 하는 사람들은 사실 쓸 수가 없는. 그 그런 빨간색 열매에 네. 상처를 내면 흰 진액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걸 그렇죠. 긁어 모아서 말려서 그렇죠. 그 굳은 거를 다시 이제 가루로 만드는 이런 과정. 진짜 수작업. 그게 이제 유럽에서는 아피움이라고 해서 이제 아. 그거를 먹었죠. 아피용. 쓸데없는 생각이 나. 이 아피움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이거를 주로 먹었고 요거를 영국이 중국에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네. 피우게끔 해서 이제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피웠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담배대가 나오는 네. 거예요. 전에 얘기했던 그 아편 전쟁 아편 전쟁.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유럽에서는 이걸 먹었어요. 그리고 약으로 썼죠. 어. 그 약으로 쓰던 걸 요거를 한번 이거 응축해서 제대로 한번 네. 각성과 왜냐면 아까 전에 썼던 대마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편도 마찬가지고 둘 다 의학용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요런 마약류들은 의약품의 발전이랑도 연결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학의 발전과 밀접한 그렇죠. 영향을 갖고 있고 네. 화학 기구의 발전과 밀접한 영향을 갖습니다. 유리 화학 분석과 밀접한 영향을 갖습니다. 이 지금 말씀을 의약품이 화학품이 되고 화학품이 의약품이 돼서 대중화되는 과정에 핵심적으로 마약이다. 그 안에 이제 마약도 들어가 있는 네. 거죠. 그리고 그게 나쁜 거라는 거를 아직은 몰라요. 왜냐면은 자 이제 의학이 점점 발전을 하면 수술을 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는 또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다친 병사들을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외과 수술하려면 마취가 필요하고. 네. 근데 이게 너무나도 효과가 좋은 거예요. 아편이. 매겼더니 그렇죠. 자거나 아니면은 잘라도 어. 팔을 잘라도
모를 모를 정도로 이게 음. 그게 되니까 그럼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응축을 시키는 거죠. 이 정확히 정제시키는 겁니다. 정제. 정제시키는 겁니다. 이 정제를 해봤더니 그게 몰핀이 된 거죠. 그렇죠. 아. 가루가 되고 액상이 돼서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 왜냐면 아. 양이 적으니까. 그래서 그 아편이 그래서 발전돼서 네, 그렇죠. 응축돼서 정제. 정제가 돼서 몰핀이 된 거군요. 네. 몸에 이상이 없게끔 정제시키는 무균 상태로. 근데 2차 대전 영화 보면 네. 병사들도 특히 이제 위생병들 같은 경우는 몰핀을 엄청 갖고 다니잖아요. 그럼 요만큼한 네. 걸로 네. 맞고 하면 지혈했어? 몰핀 꾹 요만한 걸로. 네. 그게 이제 몰핀입니다. 진통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당장 치료가 못하고 고통이 너무 심각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몰핀만 놔주잖아요. 그래서 보통 전쟁 그 사상자들이 몰핀 중독이 많이 됩니다. 아. 계속 몰핀을 주니까. 이 그러니까. 몰핀 같은 경우에는 이 아편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줘요. 아이들한테요? 네, 아이들 약으로 엄청 써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저도 지금 애 키우는 입장에서 네. 애가 너무 아파하고 특히 고통스러워하면 기침하는 아이들. 근데 이때 당시에 아편 이 몰핀의 부작용을 몰랐었던 시절에 아이가 그걸 먹었더니 낫는 거예요. 낫다고 느껴질 만한 그럼 진정이 되는.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계속 이게 게다가- 왜냐하면 이게 어. 기침을 많이 하다 보면 기침을 많이 하고 혼절을 하거나 그렇게 돼요. 호흡곤란이 오니까. 호흡곤 나오니까 거기를 전까지 해주니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게 윈슬로우 부인의 뭐죠? 그게 뭐냐면 뒷문단속. 그 모델로 쓰셨던 윈슬로 부인이라는 부인이 있는데 그게 그 남북 전쟁 때 네. 그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야편 이 몰핀 네. 이 류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거를 깨닫고 네. 아이용 음. 그걸로 쓴 거죠. 몰핀. 그래서 윈슬로 부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광고가 있어요. 아. 아이들에게 탁월합니다. 뭐 이런 네. 약간 자애로운 어머니상으로 네. 이제 모델을 맞습니다. 세운 거구나. 네. 그거를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이거 엄청난 인기 엄청나게 좋은 약으로. 근데 마약이야. 네. 아 마약계의 김혜자 같은 느낌이었구나. 그때는 예. 그랬던 거였죠. 네. 그때는. 아. 근데 이걸 먹어서 그런 줄은 몰랐죠. 아이들이 계속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연관성을 모르고 그냥 근데 왜 몰랐냐? 이때는 원래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어요. 그죠 위생이나 뭐 그런 것도 의학이 있고, 발달이 의학이 발달이 네. 안 됐었기 때문에 영유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그냥 그래서 죽는 줄 알았던 거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몰핀 중독으로 죽은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아프면 몰핀을 제가 준 거야. 그냥 먹였던 아이들은 그거를 또 몸 안에서 이렇게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약류는요.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그렇죠. 그거 코난 그거 걔 어린애잖아요. 걔 이거 먹었으면 두 방 딱 찍었을 때 그냥 갔을 겁니다. 네. 죽는 겁니다. 그렇게 먹으면 죽은데 이제 모르고 애가 계속 기침하고 너무 심해진다 그럼 계속 먹인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다른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그렇게 썼던 게 이제 몰핀이고요. 몰핀은 뒤에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과거에 본 건데 독일 군들은 아예 줬더라고요. 네. 전격전 할 때 막 그냥 무조건 총 맞아도 앞에 동료들이 총 맞아 죽어도 뛰쳐나가야 되니까 마약을 아예 네. 다 보급품으로 줬던데. 네. 구호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알아요? 아프면 막 잘려 나가면 맞으라고 네. 줬다고 자기가 하더라고요. 넣는 거예요. 잘려 나가는 용도가 아니라 그때는 네. 자지 말라고. 잠을 자지 말라고. 그래요? 각성 효과가 있어. 전격전 하려면 그냥 무조건 계속 전진해야 되니까. 계속 뛰거나 게임 계속. 좋아하지 않으세요? 네. 스타크래프트 네. 스팀팩. 네. 스팀팩이 이거예요. 네. 먹으면 딱 먹으면 이게 개각성돼서. 각성이 말도 안 되게 되는 거죠. 3일 밤을 안 잘 수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뜨고 네. 그럼 안 자고 계속 진격하는 거야. 네. 그냥 맞습니다.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거죠. 운전도 탱크병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를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그때는. 그때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다가 몰핀을 먹으면 조금 안 좋아진다라는 게 20세기 초반 되면 이제 알아요.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럼 이걸 한 번 더 정제해 보자. 더 효과를 극대화시켜 보자. 안 좋은 건 빼고. 네. 그게 헤로인입니다. 아. 네, 이 헤로인은 히어로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구나. 마약 중에 최고. 마약 중에 왕. 그래서 헤로인. 어. 히어로라는 뜻이거든요. 효과를 최대. 최대로 끌어올린.
그러니까 단점은 최대한 덜어내고 장점만 부각시켰다. 그런 줄 알았더니 어. 이게 중독은 중독의 엄청나게. 히로인이었던 거죠. 어. 중독이 어마어마되고 그다음에 아예 그냥 신경계가 완전히 뒤집어져 엉망이 되고 화학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정지하는 기술이 그만큼 높아진 거예요. 1에서 10을 정지했는데 이제 10에서 100을 정지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헤로인이죠. 이거는 이제 독일의 제약회사 바이엘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모든 약 중에 네. 최고의 영웅이다 그래서 이제 만든 건데 제약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바이엘, 그 유명한 바이엘. 네. 바이엘 마스피린? 네, 네, 맞습니다. 바이엘 그 독일의 네. 제일 큰 제약회사에서 히어로라고 해서 만든 게 헤로인이에요? 네. 아. 나중에 이거- 마약인지 몰랐다고. 이거 먹으면 어우 잠도 안 자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진통 효과 엄청 나고 네. 막 이러니까 이제 막 먹였다. 근데 약간 진정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마약류는 전부 다 진정 효과는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진정 효과란 게 로봇처럼 일하면 진정 효과가 있는 겁니까? 로봇처럼 우리 인간이 로봇과 다른 거는 잡생각을 안 하잖아요. 잡생각을 인간은 잡생각을 하면서 일할 때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잡생각을 안 하면서 하나만 쫙 가면은 인간을 로봇화 시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과 연결될 수가 있어요. 효과가 극대화됐는데 부작용이 만약에 없다, 그걸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마약인가요? 부작용이 없다. 부작용이 없다. 근데 각성 효과 빠방에 이게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사람들도 행복해요. 이건 마약입니까? 근데 이게 저는 조금 부딪힐 수 있는 게 노동 생산성은 이제 가진 자들, 자본가들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거 마약 한 번만 먹으면 돈 벌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돈 벌고 일하고 성취감을 얻으려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이미 마약으로 행복 지수가 필요한 만큼 다 도달이 돼 버리면 일하기도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약이 있어요. 네. 먹으면 너무 행복해져. 근데 이건 부작용은 없어요. 그럼 이건 마약인가요? 그래서 해피가스라는 네, 것도 뭐 있고 그런 해피벌룬.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얘기가 120시간 일하면 되지라고 하는 철학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봤는데 그게 체계가 무너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마약을 했을 때 행복한 지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엔돌핀이나 그게 내가 마약을 했을 때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안 했을 때 그거에서 감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이 정도 상태가 평상시 상태라고 하면은 마약을 했을 때 이만큼 좋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밑으로 떨어진다. 고통으로 돌아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평균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안 하게 되면은 극단의 고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상태로 마약을 안 하게 되면은 다시 좋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 마약을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작용을 없앤다는 거, 그 극단적 고통으로 가는 과정은 잘라버린다는 그런 것이 없다면. 없게끔 화학이 발전이 돼서 그 부분이 없어지면 그럼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제가 해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긴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일한다는 게 뭐고 노동한다는 게 뭐인가는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워라벨이 있어야지 행복한 거, 적절한 형태의 고통도 있고 이것이 인간인데 이거 다 약으로 해결할 수 있어. 넌 일만 해. 네. 그럼 그 인간은 행복하냐 이 퀘스천 마크. 그 신체에 부작용이 없다는 전제 하에 지금 제약회사에서 네. 개발했던 네. 것들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인위적 행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마약이라는 아니 걸 뭐 통해. 비슷하게 알약 하나만 먹어도 모든 영양이 충족이 돼가지고 밥 안 먹어도 돼. 네. 행복할까? 그 소설이 아마 멋진 신세계 이런 거기에 것들이 나오는 있어요. 거기에 네네. 보면 그 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부작용은 없이 먹으면 행복해지는. 그럼 살도 안 쪄. 나 그거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걸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수험생들한테 매번 먹이는 게 요즘 많이 안 먹이지만 총명탕. 맞아요. 얘의 수업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약 그런 식의 이름을 붙여서 네.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마황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 자만아요. 얘기를 하려 그러면 이제
일본. 히로뽕 이야기를 해야 그렇죠, 되는 건데 네. 그거 잠깐 뒤로 빼고 네, 일단 네, 네. 천연 마약 하나가 더 있죠. 네. 지금 대마 했죠. 네. 그다음에 아편 했죠. 네. 그다음이 코카인. 코카인입니다. 네. 코카인. 이 코카인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코카인. 아그 죄송합니다. 코카인 그걸 할 거면 코카인 댄스를 추면서 하든가. 제대로 추면서 하셨어요. 저 하든가. 양반이 상태가 좀 칠라 그랬어. 코카인 뭐출 줄 알아?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에서 그렇죠. 예. 잉카 문명에서 썼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네. 특이하게 걔네들이 의학이 특정 부분에서 발달을 했어요. 네. 코카인 때문에. 어. 이 코카 잎 때문에. 네. 왜냐면 여기에 굉장히 뛰어난 그 마취 마취 효과 때문에. 효과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개두수를 발전시켜. 여기. 예. 머리를 따는. 예. 그러니까 이게 코카 잎에서 나는 그 마취 작용하는 거를 먹이고 뇌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인 거예요. 천연에서 정제하지 않았는데 그 정도로 엄청난 마취 효과가 있는 이 그거였던 거죠. 천연 재료였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거를 이제 화학의 발전을 통해서 추출을 해내서 코카인을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코카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신나서 먹습니다. 신나서 사람들이 먹어요. 코카콜라. 네. 코카인이 들어가서 코카콜라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나중에 코카인도 그게 안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코카인을 빼고 거기에 이제 카페인을 넣죠. 그게 이제 바뀌는 거고 아무튼 처음에는 그렇게 먹었던 겁니다. 코카 잎과 콜라 잎. 네, 그거를 이제 섞은 합쳐서 건데 코카콜라. 그게 처음에 이게 인기를 끌게 되는 건 원래는 술을 섞었다가 미국의 금주령 때문에 술을 빼요. 네. 그래서 코카인만 남은. 네. 그 상태가 원래 미국에서 유통이 되다가 코카인이 안 좋다 그래갖고 코카인을 빼고 카페인,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죠. 네. 완전 다르고 이제 발포성의 청량음료 소화제가 네. 되면서 코카콜라. 코카콜라가 너무 되는 맛있어. 거죠. 하여튼 그만큼 천연에서부터 많이들 사용했었던 네. 거고 그걸 정제해서 했던 게 이제 코카인인데 요거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코카인. 아 그래요. 이게 보통 미국의 영화에서 보면 코카인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못 하고요. 그렇게 했다가 죽어요. 코카인이 물론 코로 먹는 거는 맞습니다. 네. 코로 먹는 이유는 이 인간의 미세 혈관이 네.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코랑 똥구멍 항문이라고 표현해야 똥구멍으로 될까요?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여기에 있는 혈관으로 직접 흡수하게.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 중에 네. 진짜 그 알코올 중독이 심하신 분들은 술을 엉덩이로 드십니다. 허허. 미세혈관이 극도로 그래서 엉덩이로 술 먹으면 바로 죽어요. 알코올이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울프 오브 더 스트리트 그 뭐죠? 네 맞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 항문에다가 마약.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혈관으로 직방으로. 직장이 그 레오가 거기서 이제 그 성매매 여성들하고 같이 마약 즐길 때 그 항문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 혈관이 굉장히 미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엉덩이로 넣는 거는 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코의 미세 혈관으로 통해서 하려고 정말 소량을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딱 해놓고 막 이렇게 여기다 쭉 놓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섞여 있는 거예요. 코카인이 소량 섞여 있는 어떤 물질이구나. 물질을 이렇게 먹는 거지. 이만큼을 만약에 순수 하면 코카인 양으로만 하면은 수천만 원입니다. 100kg 가까이가 거의 1,000억대에 팔려요. 가루로 정제한 거. 순수 코카인이 그런 거고. 헷갈리는 게 영화는 레오는 그 정도 돈이 있거든요 거기서. 아니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코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국에도 재벌 같은 애들이 코카인 가루를 이렇게 면도칼로 쭉 늘입니다. 요만한 거를 쭉 해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늘이면은 그래서 이렇게 끊어 갖고 합니다. 네. 끊어서 나누잖아요. 요만큼을. 그 양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비싼 아주 순수한 거고 흑인들이 하는 코카인은 말씀하신 크랙 다른 게 들어가 있는 섞인 거죠. 섞인 크랙. 코카인. 이제 그 퍼센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인카 사람들 엄청 부자연. 거기만 나요. 코카인은 중남미에서만. 네. 그리고 인카 사람도 계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왕족들은 했겠죠. 그리고 이게 비싼 이유는 코카 나무 열매가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거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말리고 뭘 해가지고 해봐야 정말 소량을 얻을 수 있는. 노동력이 엄청 들어. 네, 엄청나게. 노예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네. 그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드라마 네, 나르코스? 나르코스에 보면 네. 이 코카인 그거만큼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력이 엄청나더라고. 밭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거 해봐야 요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 여성들이 다 빨개 벗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훔쳐갈까봐 옷을 못 입게 하거든. 자꾸 훔쳐가니까. 이게 그 지금 이유만은 없었. 그 이유만 있었진 않았을 것 같다. 이게 보통 1년에 네. 한 500kg 정도가 유통이 네. 되는데 이 시장 규모가 이 500kg인데 5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비싸다는 거예요. 5천억 달러. 예. 5천억 달러. 어. 막 그만큼이니까 이게 아무튼 그만큼 이 빨라 그러면 아무튼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코카인을 코로 해서 코의 점막이 약해진대요. 그래서 콧물이 뚫립니다. 계속 훌쩍이게 되는 게 이 현상인데 트럼프가 대선 토론할 때 계속 코를 훌쩍여서 트럼프는 충분히 가능성. 아니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는 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는 그럴 수 있지 않냐고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아무도 그렇게 크게 트럼프는 뭐 할 수 있지 뭐. 역시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씨발 보수가 정책을 내면 쉬워요. 쓰레기 짓을 해봐야 내가 원래 그럴 수 있으니 그럴 수 있다. 뭐 그랬다는 썰이. 네네네. 네. 아무튼 이제 코카인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천연 마약이긴 하지만 네. 극도의 화학적인 어떤 게 들어간 게 한 종류가 있는 게 네. 그게 바로 히로뽕. 이런 필로폰이죠. 필로폰. 필로폰. 네. 그거는 아까 이제 교수님이 살짝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마황이라고 하는 이거 보시면은 알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근데 이거 다이어트 약에 되게 많이 쓰인다고. 네, 마황이라고. 우리나라 네. 살 빼는 약 그쵸. 거기 들어갔네. 네. 다이어트 여성들한테 한약. 한동안 유행했다. 네 뭐. 맞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 걱정이 되는 게 이걸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계속 마약 관련된 거를 검색해서 검찰에서 압수 들어오면 걸린다 이거. 저는 공부를 위한 거였다는 거. 오늘 실종되잖아요. 그럼 인터넷 검색 기록을 경찰 찾아보면 다 마약이야. 아무튼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황은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식물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희한하게 생겼어요. 근데 조그만 알맹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극도로 정제를 하게 되면 암페타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메스암페타민. 네.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하는 게 이제 메스암페타민이 되는 거고. 네, 브레이킹 배드에 나오는 게 네, 메스암페타민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브레이킹 배드는 히로뽕입니다. 브레이킹 배드는 히로뽕을 하는 거예요. 그 화학 선생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화학 지식을 이용해서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그게 상징적인 거죠. 요거는 그냥 정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화학적인 어떤 그런 거를 할 줄 알아야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네. 근데 근데 암페타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약으로도 쓰여요. 그 과다 행동장애라고 보통 표현하죠. 주의력 결핍증, 네. ADHD. 이거의 약으로서 지금도 쓰여요. 지금도 쓰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 강남의 학원가에서 네. 했었던 게 요거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쓰이잖아요. ADHD 치료제 써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요렇게 약물로 쓰이기 때문이에요. 약물로. 근데 요거를 한 번 더 화학 작용을 해서 그거를 극단적인 형태로 만든 게 메스암페타민. 이게 바로 이제 히로뽕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완전 그냥 사람을 완전히 그냥 뿅가게 만드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냥 극단적으로 빠른 시간 뿅가게 안에.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1888년에 네. 도쿄대 의학부 나가요시 교수. 네. 이름이 좀 이름이 나가요. 이름이 나가요구나. 근데 이 사람이 요게 마황에서부터 한 번 더 이제 그거 정제를 해가지고 합성을 한 거죠. 합성을 뭔가 섞은 거예요. 섞어서 이제 히로뽕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요거를 히로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제약회사입니다. 네. 그 다이니폰 제약이라고 하는 데서 네. 필로폰이라고 하는데 이제 필로포노스에서 따온 네. 거거든요. 그리스어. 이게 뭐냐면 노동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이라는 게 좋아한다는 뜻이잖아요. 친하다는 뜻이고 뒤에가 노동이라는 포노스. 뜻이죠. 노동을 좋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겠어요? 열심히 일해라. 일을 히로뽕 존나 맞고, 시킬 수 있는 일을 상태. 많이 하고 전쟁 나가서도 아까 말씀드린 몰핀 맞으면 환각작용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는 것처럼 히로뽕 딱 맞고 네. 전쟁하러 나가거나 감히 이제 특공대들한테 히로뽕 투여하고 이제 시키는 두려움 없이 받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돌격하는데 빠고 총알이 날라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그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일본에서 시작이 돼요. 일본 제약회사에서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네. 원산지가 필로폰 원산지가 일본이었군요. 제약회사죠. 네. 일본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다 보니까 이게 패전 이후에 네. 일본의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됩니다. 이게 식민지 조선인들한테만 쓰였던 게 아니에요. 네. 일본인들한테도 미친 듯이 쓰인 거죠. 왜냐면 전쟁 이겨야 되니까 그냥 막 맞춘 거예요. 밤새 일하게 하고 네. 군수산업 국가 돌리고. 권력 차원에서 그냥 네, 그냥 쓴 거죠. 근데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식민지기 이후에 해방 이후에 이 필로폰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이건 악마의 약품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속을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쉽지 않죠. 갑자기 그걸 뒤집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신들이 했던 과오를 인정해 버리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요게 좀 암암리에 계속 퍼져나가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생산할 때를 찾게 되는데 그게 한국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국의 식민지 이후에 시기 네네. 이후에 식민지 이후에도 그게 이제 한국의 마약의 역사랑 연결이 네. 왜 그러냐면은 일본의 발전된 화학이고 일본의 화학은 발전하고 노벨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일본의 화학은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네. 네. 걔네들 무시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교육받았던 조선인들이 귀국을 하게 돼요. 네. 그럼 조선의 지식, 화학자들이 굉장히 우수한 화학자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 북쪽으로 간 이승기, 비난론의 창시자, 세계적인 화학자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역시 귀국하면서 기술자들이 귀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자들이 귀국해서 생산 기술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대가 있는 거죠.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그 북한이 그거 얘기도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네, 그걸 북한이 빼먹었어요. 지금 엄청 북한이 워낙 엄청 왜냐하면 경제 기술이 좋다고. 이승기 박사의 제자들이 네.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고난의 행군 시대에 마약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외화보려고. 외화보려고. 그러니까 정제 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엄청 품질이 네, 좋대요. 품질 좋아요. 이게 사실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화학자들이 북한으로 많이 갔어요. 김일성대라든가 김책 같은데 그때에서 그 제자들이 기술적으로 많이. 그래서 이제 그게 북한을 통해서 중국으로 유통됐던 것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스크림, 아이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북한 마약들이 수준이 좋다는 그것 때문에. 북한산 얼음 보승이었구나. 얼음 보승이 돼요. 그 이유가 그런 줄 그거예요. 알아요. 빙두 뭐 이런 식으로. 빙두라고 네. 하는데. 제가 그 얘기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사실 뭐 이런 큰 종류에서 나눴을 때 어디에 속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네. 분류법에서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아는 마약 중에 또 이제 환각제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엑스터시, 네. 그리고 하나가 이제 LSD인 거죠. 근데 LSD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래에도 이제 비틀즈가 LSD 많이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만큼 이 연예계 쪽에서 이제 그 어떤 연예계 쪽이라기보다 예술 쪽 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먹고 환각작용으로 예술 작품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면서 사실 많이 히피 문화와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연결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약왕 네. 파블로 에스코바르. 네. 파블로 에스코바르 나르코스의 같은 주인공. 나르코스의 주인공이죠.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마약의 역사에서 네. 가장 큰 돈을 버으셨던 역사에 획을 그으셨. 한 획을 그으셨던 이 분인데 이분이 이 포브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 당시 이제 가장 전성기일 때 300억 달러 300억 달러요? 재산이 그럼 300억 30조 달러. 정도 이제 얼마나지? 지금으로 따지면 60조 원 정도. 60조.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이건희 전 회장이죠. 죽은. 네. 네. 이건희 전 회장이 가장 전성기 때 14조 원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마약 팔아가지고 60조 원. 그래서 한때 전 세계 7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포브스에서 그걸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마약 팔아가지고 이제 했었던 분인데 이분은 한때 이제 콜롬비아가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었을 때 이분이 이제 미국이 이제 콜롬비아에서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을 몰아내려고 한창 이제 작업질을 할 때였거든요. 미국한테 기대지 마. 내가 부채 다 갚아줄게라고 네. 했을 정도로 마약 팔아가지고 나라의 영웅으로 섰던 네. 그런 역사가 있는. 아마 국회의원도 됐을걸요? 그 도시 태어났던 자기 고향 메데인인가? 메데인. 거기서는 그냥 아이신이야 신. 메데인 카르텔은 유명하죠. 유명한 빈민가의 주택을 1000채인가 지어줬다면서요. 실제로 활동을 했었고. 네네네. 네.
이분이 이제 그 플라타오 플로모라고 돈 아니면 총알. 돈 아니니까 돈을 먹던가 뇌물을 먹던가 아니면 죽어라라고 해서 당시에 자기가 정치를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정치인으로까지 자기가 대통령이 꿈이셨대요. 그래서 대통령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경쟁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언론에다 풀죠. 네. 저 새끼 마약상이다. 라고 해가지고 마약상으로 한번 잡혀갔었던 그 사진이 예전의 사진. 예전 사진이 그 공개가 되면서 잘려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콜롬비아 정부와 전쟁을 선포를 하시고. 네. 네, 이분은 이 전쟁을 선포할 때 뭘 얘기를 하냐면 네. 이 되게 재밌죠. 극우 단체와 공산주의 게릴라들한테 둘 다 돈을 매기거든요. 네. 근데 그때의 그 어떤 주장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손아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돈 먹는 정치인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대선 후보 3명을 암살을. 반미주의자. 이 새끼가 국회의원 될 때도 처음에 바로 되면은 이제 논란이 생길 것 같으니까 본 후보를 세우고 본인 대리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본 후보가 당선되고 사퇴를 하죠. 그리고 본인이 들어갔는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라라 장관이라는 그렇죠, 인간이 그렇죠. 뒤를 캐서 국회에서 까버려요. 마약상이라고. 그래서 라라 장관을 죽이기 시작하면서 대선 후보 다 죽입니다. 처음에는 장관만 죽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대선 후보. 민병대를 동원해가지고 대선 후보 3명을 다 죽여버리는 여객기도 폭파하십니다. 네. 여객기도 폭파할 정도로 아무튼 그렇게 됐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좀 태클을 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코카인은 콜롬비아에서 유통되지 않습니다. 다 미국에서 이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그 마약 단속반 이게 DEA 걔네들이 얘를 이제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면서 이제 콜롬비아 정부랑 크로스를 해갖고 잡는데 처음에 잡아가는데 이제 딜을 치죠. 네. 딜을 치면 잡혀갈게. 대신 교도소는 내가 짓겠다. 내 교도소는 내가 짓겠다. 네.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사업 꾸준히 꾸준히 이제 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미국이 교도소에 가둬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이제 깨닫고 미국으로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 거를 하면서 그러면 난 여기 못 있지라고 해서 타러 한바바퀴에 나오는 올리버 같은 네. 부르시는 데는 굉장히 뭐라고요? 뭐 어디에 나오는? 만화지. 많아 무슨 만화? 한바바퀴 바퀴. 한바바퀴. 격투왕 바퀴. 격투왕 바퀴. 아. 근데 그분은 이제 자기가 이제 파블로 에스코바르 같은 경우에 자기가 만든 교도소에서 자기가 타러 오라. 사실상 왕궁이죠. 네. 그 나중에 그 미국 DEA가 설치해 놓은 CCTV에 보면 매춘부 이제 네. 교도소로 들이고 막 개판입니다. 진짜. 개판이죠. 거기서 막 파티하고 난리도 아니잖아. 난리를 하지는. 당구대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더만 온갖 그 위락 시설이 거의 다 돼 있었는데 사복 입고 있어요 안에서. 교도소인데. 네. 그 정도면 그냥 그 외출하신 거지 외출. 외출 나가신 거예요. 근데 외출을 하시는데 이제 이때부터 미국과 콜롬비아 정부가 좀 끈끈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탈옥을 하게 되고 잡으려고 이제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콜롬비아 정부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차별적으로 이제 테러를 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DEA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 압박을 하게 되면서 그 드라마에도 나오는 것처럼 네. 이제 그 옥상에서 총 맞아서 네. 죽게 됩니다. 개폭주를 하죠. 근데 굳이 제가 파블로 에스코바르 얘기를 뭐하러 했느냐면 네. 이게 70년대 특히 70년대에 한국에서 필로폰을 만들고 네. 필로폰을 일본으로 수출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논리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파블로 에스코바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미라고 하는 거를 네. 외치면서 우리가 미국 뿅가게 만드는 거고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네. 뭐 이런 논리가 있었다면 한국에서 뽕장 사는 인간들도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마약왕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린 이거 내 소용 아닙니다. 애국이다. 이게 애고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하는 거 이게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 씨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선배 공무원한테 선배님 우리 세관 공무원. 맞아요. 이 일본 애들 막 뽕마다 막 오줌 질질 싸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성대모사. 막 그렇게 하거든요. 비슷했어 근데 약간. 초반에 이제 무역세관이던 최민식이 봉고차 안에서. 나는 진짜 솔직히 일본으로 히로뽕 수출 존나게 해가 예? 그 망하면 일본 원식이 새끼들 다 뽕 쳐맞고 예? 오줌 질질질질 싸면서 나 다 뒤졌으면 좋겠습니다. 애국이 별겁니까? 예? 우리가 일본을 뭐라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봉고차 안에서 얘기하는 맥락이 네. 그게 이제 그 송강호 씨가 마야광에서 하는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하고 일본 애들 뽕 맞아가지고 오줌 질질 싸고 막 이게 이 논리로 뽕을 파는 거죠. 뽕을 판매하는 게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미국에다가 이제 코카인 파는 거랑 비슷한 논리로 굉장히 흡사하네요. 흡사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뿌리는 네. 씨앗은 일본 스스로가 만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히로뽕이라고 하는 생산지로서 이 한반도가 네. 그게 된 거는 일본이 만든 측면이 조금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려면 이제 한국의 마약 개념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되는데 한국은 요즘같이 하루하루 팍팍한 가계 경제 숨통이 트일까 보험부터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떤 보장인지 제대로 진단받고 싶은 분들, 중복되고 불필요한 보험료 좀 줄이고 보장 잘 되는 꼭 필요한 보장으로 알차게 보험 리모델링 하시고 싶으신 분들, 여러 개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 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인터넷 www.보험장터.com, 한글로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역사 에피셜 근원 광고 이벤트로 보장 분석 신청만 해도 보장 분석 후에 따뜻한 이디야 카페라떼 한 잔을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보통은 이제 좀 들어 있으신 분들은 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들어 있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다른 보험, 암보험이나 이런 생명보험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몰라요. 저도 요 세 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어떤 거에 보장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건 다 조사 한번 싹 해야 됩니다. 네. 교통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여러분들 웬만하면 저 같은 상황이실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선생님 광고인데 네. 중요 포인트에 밑줄 그어놓고 원래 스타일이 그래. 그래요? 공부하면서. 아니 너무 뭐 적어놓고 아니 많이 배운 사람들 특이해요. 광고도 외우십니다. 네. 그런데 포인트 적으세요. 그런데 정작 아무 얘기 안 해. 아니, 공부하는 거죠. 자, 1대1 광고잖아. 매칭. 1대1 매칭에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대1 매칭 중요하죠. 이게 1대1 매칭이 안 되고 여러 사람 쉽지 이렇게 않아요. 돌리면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보험 전문가를 1대1로 만나게 해드립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다대 1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습관성이에요. 네. 뭐 다들도 호기심이 생길 때가 됐을 텐데 그래도 아직까지 1대1 매칭에 동그라미 칠 수밖에 없네요. 네. 네. 자, 여러분 보험 장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험 리모델링 하시고 효율적인 보험 관리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담마저도 커피 쿠폰 드리니까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보험 장터였습니다. 자, 방패 스리랑 부부 지씨 아줌마가 지씨마트의 혼자리아 먹태구이에 이어 지영옥의 포천 넓적 왕구이를 선보입니다. 아는 맛이 무섭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맛있는 그 돼지 양념구이 맛, 유명 고깃집 프랜차이즈에서 먹던 바로 그 맛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드립니다. 가정에서 구워 먹기 좋게 넓적한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넓적 왕구이입니다. 부드러운 육질의 돼지고기와 비법 소스로 만든 양념은 깊은 감칠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 1.3kg의 풍부한 양과 안심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밥도둑 왕돼지 양념구이, 네이버 스토어에서 지씨마트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M장 기획을 통한 첫 오픈 기념으로 3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합니다. 30% 할인됩니다. 지씨마트에서는 혼자리아 먹태구이, 지영옥의 포천 넓적 왕구이 외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제품들도 구경해 보시고 구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씨마트 지영옥의 포천 넓적 왕구이였습니다. 네. 자, 이것도 우리 PD님 직접 또 네. 먹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다고 엄청 맛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진짜 맛있어요. 달콤하니 자, 양념 돼지갈비 맛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잘 맛을 살린. 아주 잘 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못 먹어본 맛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돼지갈비인데 맛있는 돼지갈비 맛이 네. 자, 제대로 구현이 됐다. 유민상 씨가 말했던 그 명언반을 올려야 돼. 알고 있는 그 맛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양념 돼지갈비 그 맛, 네. 알고 있는 그 맛이 가장 무서운 맛인데 그 맛을 정말 가장 잘 살린 네. 포천 넓적 왕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캠핑 가서 먹으려고 이번 주에 준비를 해놨다가 캠핑이 취소돼가지고 아쉽게 못 먹었는데 집에서 좀 구워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돼지갈비
양념치기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양념을 해야 되고 재놔야 되고 이래서 사실 명절 때 아니면 집에서 먹기가 좀 힘듭니다. 아니면 가게 파는 가게를 가야 되거나 근데 집에서 이렇게 밀키트로 간편하게 준비된 제품들 갖다 놨다가 이제 아이들 반찬 뭐 없을 때 딱 간편하게 구워서 주면 너무너무 좋죠. 자, 여러분들 밥도둑입니다. 지영옥의 포천 넓적 왕구이 지씨마트 검색해 주세요. 마약 같은 거 그냥 암암리에 다들 하는 거죠. 아편 그냥 네네.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언제 한국이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게 위험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탁 하고 캐치를 하냐면 저희가 한번 다뤘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고종 관련해서 했을 때 네. 김옥육 독차 사건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기억나시나요? 네,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예. 고종을 한번 김옥육이라는 미친놈이 친러시아 음. 세력이었었던 애가 고종을 암살하려고 이 그 커피에다가 네. 아편을 때려 부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고종은 냄새를 맡고 먹지 않았고 예. 순종이 네. 그걸 먹고 이가 다 빠지게 되는 이 사건이 한번 터졌을 때 네. 한국에서 조금 깨달아요. 아편을 과다로 하면 네.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독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관리를 조금 하고 민간에서도 이게 위험하다라는 인식은 조금씩 알게 됩니다. 네. 하지만 처음부터 일본은 마약류를 느슨하게 관리해요. 식민지 시기에. 네. 왜냐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동 생산성을 올리는데 네. 효과적이다라고 노동 하는 거를 착취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깨닫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음모론 같이 해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그렇게 하려고 뭐 일본에서 일부러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네. 뭐냐면 지들 국민들한테도 몰핀을 그렇게 때려 네. 먹게끔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도 네.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마약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몰핀,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히로뽕 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히로뽕 같은 경우는 비싸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해방 이후에 한국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건 히로뽕은 아니에요. 생산비가 높기 때문에. 생산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몰핀류입니다. 몰핀류. 그래서 해방 이후에 마약 중독자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조사된 바로만 전라남도에 아편 중독자 5,000명 이게 아마 몰핀 중독자 네. 추정되는 사람인 거고요. 경상남도와 비슷하게 전라남도와 비슷하게 경상남도에도 그 정도. 그 다음에 경기도 쪽으로 올라오면은 그게 확 늘어나가지고 10,000명이 넘어가고요. 네. 서울에도 한 20,000명. 그래서 다 합치면 마약 등록 환자가 한 40,000명 정도. 이미 해방 이후에. 네, 해방 이후에. 해방 이후에 그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이게 좀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전쟁 때 몰핀을 풀어줘. 풀어놓게 되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50년대 이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한 12만 명. 12만 명. 12만 명 정도의 중독자. 이거 통제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네. 이거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게 누구냐? 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거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미 이때부터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네. 몰핀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네. 몰핀이 아니라 몰핀 중독도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50년대에 교육 수준을 보면은 대학 졸업자와 대학 중퇴자, 중학교, 이때 중등학교면 이제 고등학교까지 네. 포함된 사람이 50%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고학력자들이 주로 네.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저학력 저소득 노동자들은 접하기도 어려웠고 네. 접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러다가 다른 쪽으로 가다가 그냥 죽고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약 중독이라는 것은 이게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 꾸준히 그 금액을 충당하기 쉽지 못하는 않은 거죠. 거고. 그래서 다른 안 좋은 마약을 하다 그냥 죽어버리기 때문에 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60년대 들어서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이거를 사회악 제거해야 할 사회악으로 규정을 하면서 강력하게 마약을 단속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내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본화에 기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제 아편 플러스 몰핀 뭐 마약류를 극단적으로 단속하면서 요거 이제 생산하는 거를 그러면 이제 일본 쪽으로 네. 돌리게 되고 이게 일본으로
유통을 이제 일본 쪽으로 돌리게 이 됩니다. 단속을 피해서 다시 일본으로 도망을 간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피로뽕을 일본으로 이제 수출하게 되는 건데 네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가 되면 요게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전두환 정권에서 일본과 딜을 치죠. 어. 일본과 딜을 치면서 이제 일본 내에서 유통되는 한국 마약을 근절해야 된다. 그다음에 네. 이걸 막아달라라고 하는 거를 딜을 치고 요게 일본으로 못 가게 되면서 이게 내수화가 되고 네. 이게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제 한국의 히로뽕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마약을 단속한다라고 하는 걸 네. 그냥 마약 사범들만 잡아넣는다고 해가지고 네. 이때 마약 사범들 단속한다는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언론에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절대 단속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거를 약간 활용해가지고 늘어나는 이 마약 사범들을 우리가 단속한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한다고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네. 이미 80년대 증명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계속 늘어났으니까 오히려. 네. 그런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히로뽕이 이제 확장되는 과정인 거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대마도 네.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네. 대마 같은 경우에는 그럼 한국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느냐? 대마는 원래 한국에 많습니다. 네. 그렇죠. 섬지단이나 안동에 그리고 어. 저기 신도안 세종시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계룡산 밑에 많습니다. 그럼 왜냐면- 옛날엔 좀 피고 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통제로 썼고 진통제예요. 네, 그냥. 네. 할아버지도 폈대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그게 확산되지 않은 것은 국가에서 허락한 장소에서는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 여거는 뭐 실제로는 그 대마라고 하는 것에 큰 어떤 뭐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 것은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았고 쓸 이유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대마라는 것이. 대마는 관리하지도 않았고요. 제대로 그렇죠. 관리하지 않았고 특히나 권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랬었던 게 의료 시설이 도서산간 지역에 지금도 사실 문제 많습니다. 의료 시설이 많이 없기로 네. 한국 아직 좀 그렇죠. 그렇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도서벽. 이때는 그럼 어땠겠어요, 60년대. 엄청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의약품을 대체하는 용도로 이미 대마는 그냥 썼어요. 그리고 쓴다고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법이 없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 대마를 바라보는 성격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게 어느 시점이냐면 미군에서 주로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네. 조금 달라져. 주한미군 애들이 많이. 네. 주한미군에서 이거를 해피스모크라는 이름으로 이제 쓰는데 네. 이게 뭐냐면 원래 주한미군이 한국에 와가지고 쓰는 대마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산 대마를 많이 썼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들여와야 되니까. 들여와야 되니까. 근데 주변을 바라본 거죠. 유통비 같은 거지. 네, 주변 한번 보다 싹 본 거죠. 그랬더니 한국에 대마가 이렇게 많네. 그래서 한번 펴봤더니 네. 효과가 더 좋네 이게. 네. 근데 이거는 이 말은 나중에 한국에서 만들어낸 말이기는 해요. 단속하려고. 한국산 대마가 각성이라 이런 대마 이 마약류의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 한국에서 만들어낸 건데 단속하려고. 아무튼 그런 게 이제 한국이 이렇게 질 좋은 대마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한국산 대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군들이. 미군들이 이제 활용하기 시작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68혁명 이후에 네. 이제 유럽에서 이제 히피 문화들이 하고 이제 반전막 문화 이런 거 하면서 이 대마를 피우는 게 크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에서 조금 변해요. 근데 그 문화가 주한미군한테도 그대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주한미군이 피는 거를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흥가에서 네. 조금씩 퍼져나가고 그다음에 밑방은 클럽 같은데. 네. 일본 클럽 같은. 두 번째는 한국의 대중음악의 어떤 그런 발전이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 네. 한국의 대중음악의 발전에 한 축을 크게 담당했었던 게 미팔군 그죠. 신중현도 신중현을 거기 중심으로 한 나왔고. 이분들이 이제 미국의 음악 문화를 한국식으로 변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조금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미군들이 피니까 피는 거예요. 대마를. 그래서 퍼져나가기 네, 시작해요. 조금씩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 초반까지 대마초 피우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고등학생들부터 대학생들까지의 소비가 네. 조사를 해봤더니 1000명 중에 948명이 15세에서 25세 대마 그냥 피우는 거. 저희 아버지도
그 20대 시절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살던 집이 신촌에 있었는데 연대 바로 앞에 있었는데 연대 그 앞에 다방들 가면 대학생들 그냥 다 대마 피우고 있었대요. 고등학생들이요. 고등학생들이 피우는 거예요. 어. 근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었으니까 네. 몰랐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유신이라고 하는 사회 통제. 급격한 사회 통제와 맞물리면서 네. 이게 이제 미국은 대마를 풀어나가고 있는 어. 상황이었는데 한국은 이거를 닫아버리게 되는 네. 거예요. 왜? 저 양키 놈들이랑 비슷해질 거야, 니네. 저러면서 이제 이게 약간 사회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정책 것처럼 같은 거예요. 네. 어. 이게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냐면 세대 갈등이랑 연결이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1000명 중에 900명 이상이 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네. 그다음에 이거 피우는 친구들이 듣는 음악, 어. 보는 영화. 아. 이게 세대 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거죠. 네. 그냥 아저씨 할아버지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말세야. 장발 미니스커트에 네. 대마 피는 애들. 이거 말세야 아니거든. 말세. 저러다가 미국 양키 놈들처럼 되지. 그렇지. 한국적 민주주의가 중요한데 중요한 한국적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저런 걸 일소해야 되거든. 아, 지금도 꼰대인데 그때 얼마나 꼰대였겠어요. 그게 유신 정권의 그 프로파간다랑 딱 맞아 떨어지면서 네. 대만은 나쁜 것, 사회 악이랑 맞물려지면서 대마가 이제 불법화가 되고 네. 지금까지도 그 영향 속에 이제 쭉 자리 네.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이게 어제 창석이가 올려준 것처럼 네. 이거는 저는 이제 의학적인 건 잘 모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는 거잖아요. 왜요? 저 대마 할까봐요. 안 합니다. 중독성이 걱정돼. 술이나 담배에 비해 낮다라는 통계표를. 네네네네. 아니, 그럼 미국 히피 대마해도 문화, 되는 건가요? 철컹. 미국 히피 문화에 노출된 사람들은 대마를 그냥 대학교 때 다니면서 했다는 거고 심지어 그 미국의 빌 클린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엘고어 그다음에 오바마 다 폈어요. 네. 본인이 대선 후보 나와서 이제 해봤다 대학교 때. 부시는 더 심해요. 그래서 엘고랑 부시가 붙었잖아요. 엘고가 했다고 해서 부시가 존나 욕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자기도 했다는 거 걸렸잖아요. 그 시절은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 대마 옹호하는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조사 결과예요. 90년대 초반에 조사를 해봤더니 대마가 훨씬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도 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해가지고 걸린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마약류의 단속에 걸리고 마약류를 해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네. 13만 명 중에 아까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13만 네. 명 중에 84%는 히로뽕이에요. 네, 이게 대마류는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마약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나 마약을 중독이 돼가지고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의 네. 대한민국에서 네. 84%는 히로뽕이라. 문제는 진짜 히로뽕이었던 거지. 네. 대마가 한국의 마약에 어떤 큰 문제를 일으켰었던 적은 사실 많지 않았었던 네. 거죠. 대만은 술이나 담배로 대체가 가능한 형태였을 거예요. 저기 오 작가가 올려준 그 표를 보면 딱 대체가 되는 거죠. 근처에 네. 있잖아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마약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주로 제가 이제 처음이랑 중간에 조금 섞여가지고 복잡하게 얘기가 된 게 조금 있는데 한국은 항상 마약을 정권의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국가가 이래서 필요합니다. 우리 잘하고 있죠 이거. 국가가 이래서 필요해요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사실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마약을 단속합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사회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네. 강조를 하거든요. 마약하는 조폭들을 단속하는 거. 네. 그림 그린 애들 잡아들이고 네. 마약하는 게 딱 두 가지. 네. 그러니까 딱 또 보여주는 똑같이 범죄와의 전쟁 했던 네, 게 딱 그런 그건, 이유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박정희 정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마약을 사회학으로 규정하고 또 두 번째가 깡패들 나는 깡패입니다. 팻말 붙이는. 팽을 붙이고 다니는 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신군부가 들어오자마자 히로뽕 근절한다고 네. 하면서 이제 그 삼천교육대 뭐 이런 거 만들어서 깡패들 집어넣고 뭐 범죄와의 전쟁 뭐 이런 거 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마약에 대한 사회적 폐악을 줄이는 방법이 그게 맞느냐?
결코 증명된 적도 없고요. 통계적으로 그건 항상 실패해 왔다라는 건 이제 한국 사회, 한국의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거를 언제나 실패해 왔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오히려 마약은 늘어나기만 했었고요. 그러면 해외 사례는 어떠냐라고 하면 오히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특이한 거거든요. 공급은 불법으로 하고요. 수요는 합법으로 둡니다. 이제 비범죄화라고 표현을 네. 쓰죠. 이 공급을 막으면 되는 거예요. 대량의 공급자들을 잡아들여 내용 때 그러면은 상당 부분 수요를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고 그러면 이걸 지금 수요되고 있는 것들을 불법화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인 악으로 낙인 찍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불법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면 이 사람들은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고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선이 오히려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걸 네. 선진국에서는 이제 확인을 한 거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한국 정권에서 마약을 다루고 있는 방법이 과연 그러한가? 네. 지금 역사를 쭉 살펴보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한국은 돈 많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 부자예요. 지금 소득이 그만큼 올라가가지고 이 소비를 아직까지도 마세라티 판매량 우리나라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나왔었던 가장 비싼 스포츠카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 물론 다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예. 요새 우리나라만 오잖아요. 다들 CEO들이. 이런 말을 하기에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선진국이 겪어 나갔었던 과정을 한국도 지금 겪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그러면 사치품을 네. 많이 쓰게 되고 그다음 그게 또 하나의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이 네. 되기도 하고 마약도 그 비슷하게끔 지금 소비가 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는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드러나고 있는 건데 이제 한국이 마약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여전히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군사 정권에서나 쓰던 마약쟁이들 그다음 마약을 하는 몇몇 연예인들 네. 스포트라이트 받게 해가지고 저 사람들 저 뽕쟁이 새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낙인 네. 찍어가지고 그렇게 된다. 이거는 아마 더 음지화되고요. 소비하는 게 더 음지화되고 네. 더 안으로 스며들어 버리기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급되는 방식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네. 생산되고 있는 나라와의 유통은 어떻게 막을 것이며 이런 이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거고 그래야 될 시점인데 지금 한국의 마약 수사가 그러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네. 네. 지금 안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장 강조하는 게 마약 수사를 강조합니다. 근데 정확히 그럼 그 마약이 어디서 오는지 그런지에 대한 수사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정확히 보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 네, 같아요. 즉 말하자면 마약이 미국의 서부에서 오면 거기서를 차단해 갖고 국지에 뭘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제약회사의 향정에 문제가 있으면 프로포폴을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그 얘기가 먼저 돼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지금 마약하는 사람이 2배가 늘었으니까 빨리 수사해서 잡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물론 수사도 해야 되지만은 네. 근본적인 공급 루트를 차단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종합 대책을 법무부 장관이 얘기해야 되는 거지. 네.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니에요. 지가 일개 검사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절대 잘못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기준이 없어요. 네. 기준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떤 마약은 되고 어떤 마약은 되고 그러니까 부자의 마약은 되고 네. 가난한 사람의 마약은 이게 안 된다는 그건 거예요.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거기에다가 어떤 마약이 뭐고 네. 어떤 마약은 되고 어떤 마약은 안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고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사회적으로도 이거를 어떻게 마약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사회가 어느 정도로 퇴보했다라고 느껴지냐면 이 마약에 대한 거를 백분 토론에서 한번 신해철 씨 나와가지고 네. 다뤘었던 적이 전설의 있어요. 영상입니다. 전설의 아주 그냥. 그때
보다도 지금 더 어떻게 보면 인식이 쇠퇴한 거예요. 아예 얘기를 못 하죠. 신해철 씨가 참 대단한 아티스트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운동가라고도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때려잡는 방식으로 대마와 마약이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반대편 패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라는 100분 토론 영상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마약을 보면서 정치가 필요한 곳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다른데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달리실 수 있어요. 국가의 포인트로 쓰면 정치적 이용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를 국민에 두자면 정치가 필요한 곳이에요. 말씀하셨듯이 종합대책이 어떻게 나왔냐. 지금 인천 참사랑병원 등 몇몇 곳만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일단 지원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 마약 환자를 가장 다루기 힘듭니다. 우리가 응급실에서 음주 환자 다루기 힘들잖아요. 마약 환자는 음주 환자 위에 있어요. 통제가 안 되고 금단 증상을 누구보다 심하게 겪고 음주는 심지어 그냥 술 깨면 끝이에요. 마약 환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훨씬 더 간호인력이 힘을 많이 써야 되고 힘들고 고되고 노동력이 강조되는데 지원 금액이 없어. 그럼 안 하는 거죠. 그런 금액과 예산을 법무부 장관이 진짜 마약에 대한 진심이라면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국 시도자치별로 명확한 예산과 힘이 센 간호사를 둘 수가 있고 이 사람들도 때에 따라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진짜 국민을 위한 거라고 느끼는데 지금 다 국가의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국민들이 사실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잘하고 있네라고 받아들이기 너무 쉽거든. 자극적이니까요. 자극적이고 때려잡는다 그러면 그래 일 열심히 하고 있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도 새끼 바퀴벌레 100마리 잡으면 뭐 합니까? 알까는 어미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근데 계속 새끼 100마리 잡았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얘기야. 그거 자랑하고 있는 동안 200마리 또 나옵니다. 저는 이제 되게 복마전인데 한동훈 대 유아인의 싸움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비유. 유아인이 지금 검찰총장의 대리를 맡았던 직무대행을 맡았던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명했습니다. 유아인이 풀려나잖아요. 한동훈은 그 어떤 것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유아인이 완벽한 처벌을 받아야 한동훈의 한 행위가 인정받을 수 있는데 유아인이 선임한 지금 변호사가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박성민. 근데 만약 유아인이 승리로 끝나잖아요. 한동훈은 그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어요. 박성민이 20년 동안 최고의 마약 수사 검사였어요. 지금 한동훈과 유아인의 싸움이 유아인의 변호인이 됐어요. 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마약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그냥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뭐냐는 거예요. 현혹되고만 있잖아, 되게. 그러니까 여기서 바보로 취급당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들을 좀 이게 처벌과 이런 문제에 포커싱을 맞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예인 한 명과 법무부 장관의 그 자존심 싸움이 마약 근절에 어떤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전혀 그런 건 도움이 되지 않고요. 마약을 뭐 근절로 이게 사회적인 폐단이다라고 규정을 한다면 어떤 폐단이며 이게 단순히 아까 그래서 그 철학적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부작용이 없는 마약은 그건 마약이 아니라 그럼 좋은 약인 건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허황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마약을 바라보는 근원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고 그렇다면 사회에서 지금 이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가진 나라에서 마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며 무엇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진짜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이미 그만큼 한국은 성장을 했습니다.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강약물은요 물뽕 같은 경우는 아예 탐지 기법을 개발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왜요? 버닝썬 사태가 터지면서 물뽕에 대한 탐지 20년 전에 이미 물뽕의 위험성이 됐어요. 근데 그 20년 동안 실제로 우리가 사회에 위험이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실제로 마약 수사한다는 사람들이 손을 안 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마약 책 관련된 걸 좀 읽어보면서 알았는데 킹스맨을 보면 훈련생들 이제 훈련해서 마지막 미션 주잖아요. 여자 한 명 꼬시라고. 그리고 얘기하거든 뭐 들어가냐면 로힘놀이라고. 그게 이제 강간에 사용되는 강간 약물이죠. 약이거든요. 정신을 일시적으로 잃게 만들고 하는 건데 그걸 탐지하는 기술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예 손 놓고 있었다는 손 거. 놓고 지금부터 그냥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 또 진심이라면 그런 것을 어딘가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잡아내겠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대마와 관련해서 비범죄화를 가장 먼저 선언했었던 곳이 이제 네덜란드인데 되게 특이한 게 카페에서 담배는 피면 안 됩니다. 건물 내에서 네. 담배 피면 안 되니까. 근데 대마는 돼요. 비범죄화라서. 그리고 정해진 카페나 숍에서 일정 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해놨더라고. 한 사람당 몇 그램씩. 왜냐면 대마는 중독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엄청나게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근데 네덜란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를 두 위원회가 동시에 출범해서 사회적 타협을 이룬 거야. 하나가 이제 훌스만 위원회 어쩌고저쩌고 반 위원회라고 사람 이름 딴 거예요. 반 이스텔레이트 할 때 그런 반. 네. 한 사람이 이제 보수적인 입장. 이건 정말 통제한다. 훌스만 진보적 입장. 이거 통제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해서 이제 비범죄까지 온 나라.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서 뭐 미국, 캐나다, 지금 뭐 태국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 노력을 하면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그냥 외면만 하고 있죠. 네. 외면할 때 그 부작용과 그 폐해는 확산되는 겁니다. 네. 박가연 아나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마약 이야기. 저도 지금 얘기들 들으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그러면 마약을 처음에 접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 자체가 뭐예요? 그게 아까 계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친구의 권유입니다.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80% 이상입니다. 어디 놀러 가서 네. 친구의 권유, 주변 사람의 권유. 그다음에 그러면은 왜 하게 되느냐? 이것도 조사 결과가 되게 많은데 이게 그래서 이제 대마랑 히로뽕이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계속 제가 봤었던 논문이 저는 그런 거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히로뽕은 굉장히 성적인 것들과 연결이 많이 돼요. 성적 쾌락을 위해 네네. 그게 즐거워서라고 한다면 대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피인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선서에서. 아예 나누더라고요. 소프트 네, 드럭과 그렇죠. 하드 네. 드럭으로 나누는데 그 분류가 좀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한국에서 히로뽕은 아무튼 성적 쾌락과 연결이 많이 되고요. 네네. 대만 이런 같은 조사 결과가 있으면 어쨌든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미국에서는 이게 진통제 처방을 받다가 중독이 되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이래요. 근데 저는 한국 사회에서 마약을 어떻게 접하는지 그런 개인의 구조적인 문제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이거를 그냥 개인의 책임이라고만 저는 생각을 했지 사회 구조적으로 접근해 본 적이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개인의 책임으로 그동안 제가 돌려온 게 아닌가. 그게 그렇게 네. 만들어 왔던 거죠 국가 권력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저 자체가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그냥 단순히 마약 이야기라는 것 때문에라도 아니면은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불편하게 다가오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맥락을 좀 잘 파악해 주십사 좀 바라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마약의 합법화, 대마의 합법화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뭔가 공론화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걸 근절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그저 때려잡는 거에만 매몰되어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썩어가고 있다라는 위험성을 좀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하고 싶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생각할 바가 좀 많은 이야기였던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야 되는구나.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